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오늘 성탄절인데요. 네, 뭐 하시나요? 네, 저는 열심히 집에서 녹음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남편이랑 아이만 나갔어요. 네, 아이들만 나가서, 네, 뭐, 테마파크에서 이제 놀러 갔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서울에서 제주도로 왔거든요. 네, 이제 서울에 이제 일이 있어서 일 좀 보다가, 이제 어쨌든 제주도로 오늘 와서 지금 일단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아, 맞다.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이제 8편 올라갈 차례지? 이래서 이번 12월 31일까지는, 네, 다, 어, 찍어서 올리리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3편 남았어요. 8, 9, 10? 이제 2편 남았네요.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 같아요. 단,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게 기회인지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그 누군가는 그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사람마다 사실 성향이 있잖아요. 네, 성향이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집요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요하게 무언가를 뭐 집착하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는 정말 집요하게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나 이거 꼭 해야지. 나 이거 반드시 필요해. 이런 것들은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10개를 한 뭐 도전을 하면 9개는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만 이렇게 도전을 해. 근데 한두 개 도전을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찾아요. 그런데 저는 도전을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한 50개 도전을 하면 그중에 한 3, 4개만 건지는 거.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3, 4개만 건지니까 3, 4개는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집착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도전도 많이 안 해. 한 3, 4개밖에 안 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찾았다고 해. 그러니까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해도 괜찮으니까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한 10개 도전을 하면 9개는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원래 직업은 저는 취업 강사였어요. 네, 취업 강사를 한 12년 동안 했고요. 저는 26살 때부터 이제 취업 강의를 했는데 나는 취업 강사가 될 거야. 난 취업 강의를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취업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어, 저는 26살 때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원래 이제 지원한 회사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 회사는 해외 영업부에 했었어요. 계속. 근데 해외 영업부 한 80군데를 지원을 했을 거예요. 한 군데도 안 됐어요. 어쩜 이렇게 한 군데도 안 되는지 해외 영업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영국이랑 호주에서 또 영업을 했거든요. 세일즈. 내가 또 이렇게 도매로 이제 중국에서 물건 띄워와서 그러니까 세일즈를 했는데 이런 경력을 잘 포장해서 분명히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뭐야. 이래서 우연한 그런 잡공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외국인 관리직이 있는 거예요. 리크루터로. 네, 이런 거 괜찮겠네. 그리고 저는 일단 영어 쓰는 직종, 그다음에 해외에 관련된 직종을 그때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관리직이고 영어를 써야 된대요.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지원을 해서 저는 이제 합격을 했죠. 정말 우연히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들어가서 잉글리시 코디네이터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3개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3개월밖에 하지 않고 퇴사했어요. 그런데 왜 3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냐? 일단은 저는 회사에 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직 생활에 약간 부적응자였고요. 두 번째는 좀 회사랑 코드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 그리고 일단 저라는 그런 캐릭터 자체가 회사에는 좀 맞지 않는 캐릭터? 약간 좀 둥글둥글한 캐릭터들이 좀 직장 생활이랑 맞는데 저는 좀 까칠한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좀 생각 없이 말하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잘 머리 쓰고 막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약간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 눈밖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입사를 하고, 딱 입사를 하니까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아, 영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영어가 굉장히 부족을 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제가 그때 했던 일은 외국인을 이제 공지를 해서, 예, 그 외국인 면접을 봐요. 내 면접을 보고 이제 기업체에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학교로 보내주거나, 뭐 이런, 아니면 그 기업에서도 왜 사내 그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매칭해주거나, 이제 그런 회사 가서 같이 가서 면접 본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직군이랑 회사에서 그런 외국인들을 이제 뭐 강사부터 시작해서 뭐 고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외국인 관련된 리크루팅 일을 했었어요.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내가 면접관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거의 잠은 두세 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책이라는 면접책은 한 15권은 다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다 사가지고 와서 일단 질문부터 시작해서 달달달달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영어가 부족했거든요. 영어가 부족하고 거의 정말 두세 시간밖에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영어를 쓰는 회사예요. 회사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니까 막 버벅거리는 거야. 그리고 내 영어를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창피해, 안 창피해요? 제가 또 막 이렇게, 이게 또 그전에 이렇게 썼던 영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화 영어를 아마 1시간 했을 거예요. 6시부터 시작해서 전화 영어를 아침부터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끝나면 6시에 이제 5시, 6시에 아마 그때 퇴근을 했을 거예요. 네, 퇴근했을 때도 저는 개인 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주말에 아마 개인 강사가 있었고요. 평일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1대1 그런 그 원어민이라고 하는 강의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또 다음 카페에 제가 막 이렇게 그 영어 스터디를 또 찾으러 다녔어요. 찾고 가보니 영어만 쓴다고 해서 제가 2시간 반 동안 영어만 쓴다고 해서 외국계 그 다니는 그 직장인들이 영어만 쓰는 그런 동아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스터디 모임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 2시간 반 동안 영어로 쓰는 시간 1시간밖에 되지도 않고 막 끝나고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일단 저는 술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차라리 내가 이런 모임 내가 만들겠어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직장인 영어 동호회를 제가 만들었고요. 저는 그게 영어만 쓰는 저의 창업 첫 아이템이었어요. 네, 첫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일단 3개월 정도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거는, 아침마다 그 전화 영어 한 거, 그 다음에 영어 면접책을 달달달달달달 진짜 암기한 거, 그거밖에는 제가 사실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만 쓰는 이제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제가 임대료를 그 당시 못 냈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임대료도 막 밀리고, 그리고 생각처럼 그 창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또 뭐가 있었냐면, 대한항공 영어 면접이 새롭게 생겼대요. 근데 그때 같이 영어 스터디 하던 친구예요. 저보다 2살 어린. 그 친구가, 언니 영어 면접 그 어떻게 봐야 돼? 나 좀 알려줘 이래서, 그냥 알려달라고 하길래 그래 알려줄게 해서, 저는 얘만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저 6명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또 이렇게 승무원 친구들 이렇게 면접 볼 때는 같이 보더라고요. 네, 같이 봐서 한 얘 포함해서 6명이 온 거예요. 6명이 와서 제가 이제 영어 면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헉한 거예요. 아니 너네들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제가 처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니네 영어 왜 이렇게 못해? 니네 하이 하와이유도 몰라? 야 적어도 인사를 했으면, 내가 인사를 했으면 니네 답변이란 걸 해야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어. 내가 기본적인 영어 너네 회화 테스트 해볼게. 회화 테스트라는데 막 너무 벌벌벌 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들아 열심히 하자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야, 니네 토익 점수 있냐?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야, 니네 대학교 나온 거 맞지? 야, 니네 연수 갔다 왔는데 영어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직설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자기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하니까 더 애들이 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다음 주면 영어 면접인데 니네 어떻게 시험 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얘네들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창피 주고 이러려고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제 말에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아니 이거 원래 한 번만 이렇게 봐주기로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무료니까 뭐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
이 스터디를 결성한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 야, 니네 안 되겠어. 너네 내일 내가 한 번 더 해줄게. 더 해주고 내가 만든 한 10페이지만 암기하면 니네 영어 먼저 다 잘 볼 수 있어. 이래가지고 다시 모집이 된 거예요. 다시 모집이 돼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그 다음날 온 거죠. 그 6명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제가 이제 그 답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나도 영어 면접 볼 때 이렇게 봤어. 어제 뭐 했어? 수영했어. 취미가 뭐야? 수영이야. 너 친구들 만나면 뭐해? 수영해. 그냥 수영으로 해. 너 건강관리 어떻게 수영해. 위로 너 시간이 있으면 뭐해? 수영해. 승무원들도 수영 되게 중요하고 그런 테스트 있거든요. 그 애들이 대부분 수영에 대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 자기소개할 때도 그냥 성격 얘기하면 되고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돼? 이래도 그냥 네 성격 얘기해. 성격 때문에 뽑는다고. 너의 강점이 뭐야? 성격 얘기해. 너의 어떤 성격들이 어떤 강점들이 여기에 잘 맞을 것 같아? 그냥 성격 얘기해. 그 성격 내가 만들어줄게. 네 문장만 외워. 이래서 제가 정말 그때 첫날 그 스터디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제가 아마 10페이지, 10페이지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질문 4-5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소개, 너의 성격, 너의 강점,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한 답변 하나. 이렇게 해서 4-5문장만 외워, 니네 그냥. 이 4-5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똑같이.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사실 내가 얘네들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저는 좀 강사에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도 저는 과외를 했었는데 저는 저는 사실 학비도 제가 벌어서 다녔고요. 용돈도 제가 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외여행도 다 그 번 돈으로 저는 또 여행 다니고 했어요. 다 그렇게 다닐 수 있더라고요. 다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렇지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2시간 과외하면은 2시간만 과외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는 사실 새벽 1시까지 해줬어요. 왜 1시까지 해줬냐? 그 친구가 좋아서 해줬냐? 그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인데 답변을 암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답변을. 영어 답변, 영어 단어를. 그러니까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얘 어떻게 영어 과외까지 했는데 야, 너 영어 과외까지 했는데 너가 점수 안 나오면 되겠어? 너 무조건 외워. 나 너 외울 때까지 안 가. 저는 좀 그렇게 과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2년, 3년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은 가르치는 것에 약간 성격도 맞았던 것 같고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집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집요함이 있었는데 사실은 6명을 강의를 했었죠. 했는데 그중에 3명이 붙었어요. 3명이 붙으면서 그 친구들이 합격 후기를 써주면서 저는 사실 이 분야에서 거의 1위 강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미셸님은 뭐해서 돈 버셨어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제가 뭐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숙박 사업에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 강의였어요. 네, 왜 제가 아마도 그냥 유명한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보다 제가 더 많이 벌었을걸요? 아마 유명한 학원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토익 강사보다는 제가 아마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명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도 저는 안 갔거든요. 안 간 이유가 또 성향이 또 그 학원이랑 맞지 않아서 안 간 이유도 있고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돈 금액적인 것 때문에 안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제가 그냥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회사 다닐 때 그냥 영어 실력이 없는 대로 그냥 회사 다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면접을 제가 이제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전화 영어도 아침에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버벅거리건 남들이 듣건 내 영어를 뭐 잘하던 못하던 남들이 듣건 말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전화 영어도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학생 가르칠 때도 그냥 대충 가르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얘네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만 봐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연달아서 뭐 6번, 5번 이렇게 뭐하러 봐줘. 내가 집에 와서 뭐하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슨 답변을 만들어주겠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합격 후기를 어떻게 썼냐면 미셸 언니가 만들어준 답변에서 다 나왔어요. 진짜 제가 만들어준 거에서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취업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은 6개월 전에 지금은 제가 가장 많이 연락 온 게 그런 숙박 홍보예요. 숙박 홍보. 아니 왜 이렇게 숙박 홍보 쪽지 메일 뭐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냥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연락처 안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숙박 어디 보고 여기 잡지 보고 제 미셸님 알아서 내 블로그 알아서 연락드려요. 혹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이런 질문 이런 쪽지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없으면 1번? 이렇게 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그 플랫폼 회사예요. 네, 플랫폼 회사인데 우연히 이제 그 대표랑 알게 된 거죠. 대표랑 알게 되다가 그 매거진에 숙박 마케팅 칼럼을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마케팅 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칼럼을 써. 이런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이 내 블로그에도 글을 안 쓰는데 무슨 다른 플랫폼에 무슨 뭐 칼럼을 써.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그 대표가 좀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님 써줄 거죠? 써주실 거죠? 제가 직원 보내드릴게요. 근데 직원이랑 목차를 뭐 잡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주고 보통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슬슬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직원을 연결해주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진짜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일단은 뭐 써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뭐 쓰는 건 뭐 어렵겠어 하고 그냥 썼어요. 썼는데 지금 참 오픈하기도 되게 민망한 칼럼이에요. 왜 민망한 칼럼이냐면 저는 잘 썼다고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봐도 좀 더 열심히 쓸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사실 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칼럼 쓸 때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냐면, 아,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이 칼럼 써야 되는데, 일단은 다 그냥 포장지 다 빼고, 정말 숙박 마케팅 하는 사람들 진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 거만 보면 쉽게,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그거만 그냥 쉽게 한번 써보자. 그냥 어렵게 쓰지 말고 보통 이렇게 또 글 쓰는 사람들은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어. 이런 거 있죠. 나만 할 수 있어. 너네는 못하지? 약간 이런 거 약 올리는 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년에 나는 50채로 뭐 경매 뭐 낙찰받았다. 뭐 얼마 번다. 저는 사실 그런 문구 완전히 싫어하거든요. 네, 또 그런 문구로 저는 또 그렇게 글을 쓰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이 사람도 이렇게 했네. 요거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거네. 한 요런 수준에서 내가 그냥 글을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회가 오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표가 써달라고 하니까 써준 것 뿐인 거고 아마 제 칼럼이 아마 5개가 올라갔을 거예요. 5개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썼냐? 제가 외국에서 썼어요. 외국에서 아마 그거 유럽 여행까지 썼을 거예요. 중간에 항상 심천은 그 매달 말에 갔던 것 같거든요. 막 중국에서 호텔에서 막 쓰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를 왜 칼럼을 쓴다고 이러면서 제가 2달을 또 그 매달 말에 또 심천 출장을 갔거든요. 한 번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걸 썼던 기억. 그리고 유럽에서도 썼어요. 유럽에서도 제가 크루즈 여행하는데 칼럼 쓰느냐고 제가 욕하면서 썼어요. 내 미쳤지. 내가 이걸 왜 쓴다고 해서 내가 이거 무슨 뭐 이거 쓴다고 해서 뭐 나한테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썼어요. 그래, 역시 썼어. 근데 쓸 때, 그래, 어차피 뭐 이거 나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대충 써. 저는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네, 쓰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걸 본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냐면 그래도 따라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 나만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이거 당신들은 못하지? 이거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 사업을 그대로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내가 홍보하는 것들, 이제 그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쓰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연락이. 네, 연락이 오고요. 내 숙박 마케팅에 도움을, 이제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찾아본 것 같아요. 제 블로그 링크를 보고 찾아보고. 근데 제 블로그를 와보니 뭐 온라인 마케팅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칼럼 쓴다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다면, 네, 그리고 칼럼도 정말 대충 썼다면, 사실 너무 잘 쓴 칼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다면 아마도 연락을 안 주셨겠죠. 이것도 사실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나의 일상 중에 하나고, 그냥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뿐인 거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기회로 오더라고요. 네, 또 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를 2년 동안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하지 않았고, 네, 온라인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강의한 적이 없어요. 한 2년 동안은.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창직 강의, 뭐 마케팅 강의 아주 가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했지, 이 매달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또 제가 제주도에 살기도 하고, 원래 제가 강사이긴 하지만 강의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저는 성대결절 때문에 강의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네,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안 하게 되면서 이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안 하게 된 거죠.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컨설팅 문의가 좀 들어오긴 해요. 네,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는데 컨설팅을 하기 전에 그 직원분이 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셸님 혹시 어디 강의하세요? 제가 강의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강의도 해야 되나?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강의를 오픈해서 그럴 때마다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직원들이 일단 와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강의가 또 다시 잡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아니면 저는 사실 강의는 지금은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플랫폼이나 뭐 카페나 이렇게 모임에서 그러니까 초대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사실 그런 외부 강의는 기업 아니면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도 저랑 모르는 기업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대표님이나 그러니까 대표님 소개를 해서 사실 인맥 때문에 할 수 있는 강의 아니면 저는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일단 서울에 가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물론 돈 많이 주면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돈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제가 다른 일을 못 해요.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른 것을 강의하고 이러면 다른 게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는 일은 강의보다 나에게는 포기가 안 되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냐, 그거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는 강의를 포기하지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을 이것을 뭐 안 하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인맥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강의들은 사실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노라고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년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사업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라 저랑 지금 맞지 않는 일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한 2, 3년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고요. 제 성향과 맞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았고, 정말 한 번도 안 씻었어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서 그냥 번아웃이 된 거.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사실 제안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일 때문에 이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회복하려고 해외 자주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뭐 말레이시아도 15일 갔다 오고, 그리고 태국도 작년이었구나. 생각해보니 작년이었네요. 올해였다. 네, 올해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였네요. 네, 제가 11월 달에 거의 번아웃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조금 뭐 태국 15일 갔다 오고 또 한 두세 달 있다 말레이시아도 한 15일 갔다 오고 또 매달 중국 갔다 오고 그다음 이번에는 또 두 달 동안 또 유럽이랑 또 이런 데 갔다 오고 한 이유가 좀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네, 지금은 또 회복이 됐냐?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태닝텐 운영자, 네, 태닝 10년에 10억 모으는 카페 그 운영자님이, 어, 인생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른 강의도 아니고 무슨 인생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저보고 하라고 해요. 인생 무슨 재테크예요. 저 안 해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의 인생에 대한 얘기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이 별게 없는데 누가 내 인생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오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너 추천하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처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이제 편하게 하시고 테니테는 이제 10년에 10억 모는 카페로 되게 유명한 카페고 그리고 네 저도 되게 운영자님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고 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일단은 다 내려놓고 나의 목표와 좀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은 어, 가진 게 많을수록 목표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은 분이에요. 딱 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목표를 잡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삶을 되게 즐기시는 분.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근데 따라가려고는 해요. 네, 그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실은 강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노라고 하면은 그분이랑 관계가 또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안을 해주신 거니까 그냥 한 번은 하자. 그냥 제안을 해줘 왔으니까 제안을 해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한번 해봐.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게 기회가 될지도 몰랐죠.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PPT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번아웃이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일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일도 되게 많았고 나를 일에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나의 삶을 좀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그 시기였어요. 이제 그럴 때 인생이라는 그런 재테크, 인생 재테크라는 강의를 할 때 PPT를 만들면서 그 10년 전, 20년 전, 막 30년 전의 그런 사진들을 꺼내보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내가 그 지나왔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지금 가진 게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거든요. 네. 네, 갈게요. 네, 저희 이모가 식사를 하고, 네, 식사를 하고, 네, 일단은 녹음 이제 마치고, 네,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울 때 왜 나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전보다 분명히 가진 거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왜 나는 왜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지? 왜 나는 지금 계속 가진 게 예전보다는 많은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왜 거울을 보면서 왜 나는 웃지 않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아니, 미셸님이 선택한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게 꼭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직장이 너무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뭐 사업도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저는 사실 후자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꾸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행복을 찾지 못하면서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했더라? 그때가 생각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강의할 때 거의 두세 시간만 자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출근을 빨리 했어요. 그리고 알람을 맞춰놔도 항상 알람 전에 깼어요.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저는 하지 않고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빨리 일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이런 거.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되게 왜 이렇게 나는 뭐 때문에 힘들지? 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번아웃이 온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인생 재테크라는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러면서 맞아. 내가 강의를 되게 좋아했지. 내가 강의하는 게 굉장히 즐기면서 했지. 내가 강의할 때는 뭔가가 열정이 넘치고 항상 재밌게 했던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인생 재테크에 대한 그 강의를 이제 하러 이제 강남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나서 슬슬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왔거든요. 근데 사실 울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왜 울면서 왔냐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고
그 강의를 하면서 되게 그 한 3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그 해왔던 그 살아왔던 그런 상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 내 계기가 되었어요. 내 계기가 되면서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번 원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저는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선언한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를 선언하고 출근 안 하는 프로젝트. 네, 그 전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그래도 한 뭐 5번은 출근했을걸요. 아니 뭐 출근 안 하고 돼요.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네,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일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매출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 사업이 크게 성공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일에 대한 욕심을 좀 줄였어요. 일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저는 좀 키웠고요.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서 돈을 버나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나 그 결론은 똑같아요. 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사업 이제 오픈한 지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안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안정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적자도 나고 사실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메꿀 수 있는 내가 또 다른 일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2018년도 1월부터 디지털 노마드로 선언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제안들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뭐 어디 학원, 뭐, 그러니까 참 많을 거예요. 뭐 학교, 뭐 단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정말 누구에게 나와요. 그런데 그 기회는 이게 기회예요. 라고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에게는 기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베이 셀러로 했고, 그 다음에 이베이 강의를 했을 때 사실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한 대표님이 한 분이 계세요. 네, 대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사실 3번을 찾아오셨어요. 3번을 찾아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 미셸님이랑 그러니까 케이팝 관련된 그런 상품을 이제 프랑스로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건데 이거를 미셸님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베이로 뭐 이렇게 제가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는 했지만 제가 두드러지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표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모르는 사업이고요. 모르는 사업은 제가 사실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분명히 주변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를 왜 저랑 하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사실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셸님이랑 이거를 하면, 미셸님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해보셨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베이로 이제 미셸님인지 알게 됐지만,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셸님이 이걸 하면은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미셸님 강의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이베이에서 이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베이 제가 그만둔 이유가 너무 창피해서 그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창피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베이를 잘해서 제가 이베이에서 강사가 된 게 아니라 좀 약간의 저만의 좀 약간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이베이의 콜센터에 정말 나보다 연락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콜센터에. 저는 사실 그거의 경험 때문에 제가 이베이에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했거든요. 콜센터랑 연락하고 막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막 경험담을 막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강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베이 강사 중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그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그런 거를 보고 뭐 하나 맡기면 굉장히 집요하게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미셸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는 잘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 되게 어리버리한 스타일이고요. 뭐 할 때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어서 4시간 공부할 때 저 8시간 공부해야 되고요.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저는 20시간을 공부해야지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저는 좀 포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거다 싶은 거는 저는 끝까지 좀 집요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마케팅 쪽입니다. 또 다른 쪽은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제가 안 그러죠. 그런데 그분은, 이런 사람이라면 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결론은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우리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잘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그게 기회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3기 이제 3기 오늘부터 이제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참 저도 이제 보면은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분을 좀 꽉 잡고 하면 좀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꽉 잡고 한다는 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했던 노하우를 좀 알려주면, 이런 분들은 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네, 그분이 나는 잘해서 이렇게 기회를 좀 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못했어요. 되게 못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한 제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와,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시간이 더 있어서 내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주고 내가 조금만 내가 가는 방향만 알려드려도 이런 분들은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특히 유독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해서 그러냐? 절대 아니. 열심히.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에게는 반드시 기회로 돌아온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9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편 남았어요. 네, 제가 공감이 아니라 좋아요, 구독 신청, 그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분, 제가 2분을 초청해서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 거예요. 네, 이거 처음 이벤트니까 네, 꼭 열심히 달아주시고요. 네, 서울에서 혹은 제주에서, 네,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제주에 오셔야 되는 거고, 지방에 사신 분들은 서울로 제가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성탄절 잘 보내세요.